그리고 그 인베디드 월드 1년 정기 구독권 10장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주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호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Q&A 시간 때 이미 한번 잠깐 여러분들한테 제 목소리 들렸기 때문에 아마 낯설진 않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오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오전 세션 들었고 이제 그다음 오후 이제 세션 이제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커널계가 뭐냐면 IoT 관련해가지고 이제 센서 아니고 이 센서 자체가 직접 다 서버나 아니면 이쪽으로 다 연동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 안에 이제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버 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드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각 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 설정을 한다거나 노드 쪽 펌웨어를 갖다가 보낸다거나 아니면 노드에 대해서 어떤 액추에이터를 가동하거나 뭐 불을 켜거나 기타 등등 이런 일련의 작업을 갖다가 다 하는 걸 통째로 가지고 이제 우리 IoT 생태계라고 불립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제 제일 처음 시간에 나온 라즈베리 아두이노를 이용해서는 주로 최종 이제 단말단 왜 그러냐면 결국 아두이노 자체의 여러 가지 특성들 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특성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가격, 저전력, 뭐 기타 등등 이런 좋은 특성 때문에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실제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여러 노드로부터 뭐 자료를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 스택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래쪽하고도 이제 통신이 이제 좀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어떤 가구 역할을 하는 장비로서 라즈베리 파이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실질적으로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C하고 이제 자바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헤비 메트 같은 것도 결국 비주얼 프로그래밍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이제 수명이고요. 그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결국 C를 짜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오니까 약간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파이썬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가능해져서 그리고 C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쪽 서버 단에서는 어떤 프레임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IoT 쪽 관련해서 프로타이핑을 한다거나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인베디드 프로그램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비트와 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이런 레벨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네트워크, 동시 연결, CPU 유틸리제이션, 스레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다른 측면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인베디드 쪽에 종사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정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인베디드 쪽 단말뿐만이 아니고 서버 쪽도 어느 정도 개발하거나 또는 서버 쪽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API를 잘 활용해야 될 경우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지식, 서버 쪽에 어떤 도대체 이슈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쉽게 개발해서 프로타이핑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 가장 최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놀라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드릴 모든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잠깐 이제 굳어지시리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보통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 언어를 제가 지금 서버에 쓴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유는 뭐냐?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 그 정도 안정성이 되느냐, 그 정도 라이브러리가 있느냐, 온갖 종류의 질문이 다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리려고 윈스택 여기 보시면 윈스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IoT를 어떤 식으로 서버를 개발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윈스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윈스택은 각각의 기술들의 앞자를 땄습니다. M은 몽고DB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E는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서버 단에서 접속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A입니다. A는 이제 AngularJS라고 해서 이건 실제로 웹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손쉽게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 프레임워크입니다. 제가 약간 이제 지금 오늘 강의를 몇 개나 듣고 그다음 이제 하면서 제가 약간 이제 생각을 좀 바꿨는데요. AngularJS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 설명을 강화하고. 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N, 이 바로 Node.js입니다. Node.js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있는 V8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서버 쪽으로 포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혐의 Node.js고요. 광의 Node.js는 뭐냐면 바로 V8 자바스크립트 엔진 위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와 npm이라고 불리는 패키지 매니저, 기타 등등을 아우르는 한마디로 서버 쪽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 자체가 제가 서버 쪽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서버만 자바스크립트가 지배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드단은 어떨까요? 게이트웨이 단은 어떨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잠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서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헬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보드가 있습니다. 이 보드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동작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보드를 컨트롤하는 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컨트롤합니다. 이 보드는 이제 가격은 약간 비싸긴 하지만 개발 자체가 좀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생각보다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뭐냐면 언어의 표현력이 좋습니다. 언어의 표현력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행수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브러리 그리고 생태계입니다. 지금 Node.js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걸 바로 명령하면 자동으로 끌어와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거죠. 헬셀은 이제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듈들 보시면 가속기도 있고 온도, GPS, 그 다음에 심카드, 블루투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모듈식으로 키운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겁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더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 기존에는 라이브러리가 아주 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C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C 같은 경우는 이제 libC라고 해서 표현들이 프린트부터 시작해서 스캔프, 온갖 종류의 라이브러리들, 카피, 이런 라이브러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는 종속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굳이 불식간에 마치 언어의 일부인 양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30년 전 아주 세상이 단순했을 때 얘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복잡합니다. 주변 기기도 많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안 타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각 라이브러리가 서로 의존성을 가진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로 프로그램 잡으신 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바 자체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하나 쓰려면 연관된 라이브러리를 끌어오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20개나 30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같이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npm 패키지를 이용해서 헬셀 같은 경우는 바로 의존성을 모두 해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내가 쓰는데 이거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만든 코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 사용을 해보시죠. 코텍스 M3를 씁니다. 인베디드용으로 만든 암코어죠. 다음으로 램이나 플래시는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I로 20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USB를 아니면 배터리 파워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익숙한 보드를 꺼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온 스크립트입니다. 아두이노가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아두이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중에 하나가 특히 개발자한테요. 옛날하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특정 IO를 제어하고 뭔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초기에 바로 부트스트래핑입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래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핀들에 대해서 필요한 레지스터, 메모리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자체가 낮은, 즉 메모리나 레지스터 레벨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의류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런 옷을 하나 만드는데 이 옷에 아두이노를 이용해가지고 반짝거리는 어떤 모양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옷 만드는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건 간단하죠. LED를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아니 모양을 만든다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CPU 레벨에서 여러 가지 각종 저수적인 하드웨어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아두이노는 바로 그 점을 공략 포인트로 삼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겠죠. 실질적으로 뭐 레지스트가 어떻게 도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요. 프로그램 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그래서 아두이노 스타일 자체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까 직전 시간에 보셨던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아두이노 스타일의 라이브러리 형태가 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두이노 형태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함수 같은 거를 써내가지고 필요하면 이 함수를 콜백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모든 게 다 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자 엄청난 단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서버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IoT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하드웨어적인 서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꽂고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내가 서브스크립션해서 임의의 하드웨어, 가상 하드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특정 인프라,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EC2라는 인프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애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컴퓨터 엔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하고 운영체제 깔고 업데이트하고 패키지 설치하고 문제를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 AWS 란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란다는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함수만 아마존 쪽에 등록을 해놓으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아마존이 자동으로 자기 클라우드 플랫폼에다가 해당하는 함수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을 하고 거기서 공작한 결과를 갖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잠깐 한번 예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아마존 계정에서 우리 람다 펑션이라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보케이션을, 즉 어떤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호출된다를 결정을 해보면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실제로 소스 버킷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처리를 한 다음에 타겟 버킷을 넣는 이런 방식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낸 함수 몇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제입니다. 딱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람다에 들어갈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올립니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다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인풋이 있습니다.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를 딱 주고 어싱카이 이보크를 딱 시키면 요 값을 읽어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 정해진 버킷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아니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S3 버킷에다가 넣어주면 아마 S3는 아마존이 제공하는 파일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쪽에다 뭔가를 딱 넣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다시 지정된 다른 버킷에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분석하게 됩니다. 즉 로직만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것
컨트롤.j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드.js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 두 개를 연동해서 동작을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앵글러.js를 제한 나머지 몽고DB, 익스프레스, 노드.js 이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양쪽 사이에 통신을 하고요. 필요한 작업을 처리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번 아래쪽부터 훑어봤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단말단부터 시작해서 게이트웨이단, 심지어 서버 단의 모든 프로그램을 단일 언어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특정 랭귀지를 물론 이제 C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범용 또는 이제 보편적인 언어라는 그런 관점에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자바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은 대부분 다 편성을 추구합니다. 즉, 인메디드에서 쓰든 서버에서 쓰든 여기에 대해서 별 지장 없이 다 쓰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복잡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특정 프로그램 언어, 단일 라이브러리만 가지고는 더 이상 그 복잡성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어가 다시 또 분리됐습니다. 즉, 엔화로 돌아온 거죠. 예전 기억하십니까? 업무용은 코볼, 수치 계산용은 포트란, 그다음 보고서는 뭐 RPG 뭐 이런 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버단은 뭐 자바, 노드단은 실제로 단말단은 C, 그 다음에 웹을 갖다가 그려주는 단은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또 하나로 또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드.js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돼 있죠. 크롬의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서버 쪽 또는 단말적으로 포팅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라이브러리에서 끝나지 않고 생태계를 이제 이루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노드.js가 io.js라고 포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당분간을 공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io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io입니다. input output입니다. 노드.js가 이 출력을 어떻게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한 언어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노드.js를 잠깐 자랑을 해야겠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단점부터 보시죠. 우선 개발 시간하고 성능을 좋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코드 행수입니다. 어셈블러로 10줄을 짜나, C로 10줄을 짜나, 노드.js로 10줄을 짜나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하지만 뭘로 짜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효율적인 좋은 언어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크립터는 이제 뭐 빨리 개발은 가능하지만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드.j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노드.js는 개발하는 성능이 엄청 모두 뛰어납니다. 즉 일반적인 스크립터는 즉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루비라든지 이런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속도가 빠지지만 실제 런타임 속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C나 자바 같은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굉장히 언어가 버버스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승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런타임 시간은 빠른데 개발 속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도 빨리 하고 성능도 좋으면 일거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노드.js는 바로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타트업하고 기억을 해보시죠. 스타트업은 빨리 변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하고 나서 10년이나 20년 동안 쓸 수 있던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가 그랬죠. 70년대가. 하지만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요즘 일반적인 전자제품 또는 우리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 자체는 1년도 안 됩니다. 이제는 6개월 안에 뭐 다 쪽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만들고 반응 보고 좋으면 더 팔고 아니면 빨리 빠져갔다는 거 만들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는 시류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대기업은 유지보수하고 안정성 그리고 성능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노드.js는 양쪽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왜? 스스로는 오픈소스 기반이고 라이브러리고 전부 다 오픈소스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지보수하고 안정성, 성능 자체로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바와 같은 강력한 생태계로 제가 표현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자바보다 더 라이브러리라든지 프레임워크가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바가
20세기, 21세기 코어블이죠. 지금 자바 자체 언어가 너무 방대해졌고요.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개발 시간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막 복잡해져서 이제 사실상 이거를 대체할 만한 물건을 이제 찾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상당한 라이브러리하고 생태계, 개발자들, 그다음 엄청난 분량의 어떤 지원 문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대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안은 살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대안을 좀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상당입니다. 월마트.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지 아시죠? 며칠 전에 한번 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미국의 모든 사이트들이 급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보다 2배, 3배가 아닙니다. 10배 이상의 손님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이제 결국 1년 연중에서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두 번의 어떤 기회가 있는 거죠. 특히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하게 되는 말이죠. 아마존이 왜 AWS, EC2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만들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막아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바로 전날에 노드.js로 전체 모바일 사이트를 오픈했고요. 초당 2배 요청을 더 받아들였는데 응답 시간을 35% 줄입니다. 그래서 서버 CPU 사용량이 2%대 200만 명이 온라인 접속을 했는데 방어를 합니다. 성능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온 서버, 지금 인텔이 만든 제온 서버 코어가 한 16개쯤 된다고 가정하고요. 얘 메모리가 32기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시 접속이 몇 명 정도까지 방어가 될 것 같습니까? 한 10,000명? 우리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10,000명 내면 서버 터진다는 건 아니죠. 100만 명 정도 방어 가능합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노드.js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잠시 설명을 하겠지만 비동비적으로 모든 I/O를 처리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 있습니다. 스레드 포커 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러면 이제 답 안 나옵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머 자체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자체를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아키텍트입니다. 놀랍게도 스레드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일 프로세서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CPU에 코어가 많은데 다 뭐하지? 라고 분명히 질문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노드를 여러 개를 끼워가지고 멀티 프로세싱으로 동작하게 하는 프로젝터라든지 여러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한 컴퓨터 내에서 단독적으로 노드를 띄워놓고 각각이 스테이트를 공유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단일 프로세스지만 실질적으로 다중 프로세스 또는 다중 서버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동기식 차단이 아닙니다. 동기식 차단은 뭐죠? 우리가 어떤 I/O가 일어났을 때 또는 뭐 I/O가 네트워크 I/O, 그다음 디스크 I/O 여러 가지 I/O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블록된다는 표현을 쓰죠. 차단. 뭐냐면 그 순간에는 멈춰야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모델에서는. 멈춘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실질적으로 CPU는 아이들 하면서 I/O가 끝날 때까지 웨이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바로 비동기식 I/O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특징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웹 브라우저 특성상 자바스크립트는 콜백을 사용하는 이벤트 구동 방식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어떤 이벤트를 등록하고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웹 브라우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MFC 프로그램 같은 걸 짜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것은 메인몹이 돌고 있고요. 이벤트를 전부 다 등록한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동기식 코드에 대한 표현력이 아주 강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먹고 비동기식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 자체의 어떤 컨벤션이라든지 실질적인 라이브러리 구성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